네, 세차원입니다. 코르틴을 공부하다 보면 좀 여러 가지 의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함수가 호출이 됐다가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재개되는 건지, 중단은 어떻게 되고 재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도 그냥 코틀린의 코르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작성하면 알아서 동작하는 건 알겠는데 도무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마법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왜 또 자바는 안 되고 코틀린은 되는 건지, 코틀린에서 코르틴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좀 정리된 자료들을 조사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젯브레인에서 한 2017년 코틀린 컴프라는 행사에서 이분이 좀 딥다이브 해가지고 코르틴이 어떻게 JVM에서 동작하는지를 좀 내부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마법같이 느껴질 거다. 근데 하지만 마법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법이 어떻게 없는 건지를 알려주는 건데, 이걸 나중에 여기 영상 링크가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저는 몇 가지 씬만 참고해 가지고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ut I want you just to remember that there is no magic. 마법은 없다. 마법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되게 마법처럼 동작하는데 중단되고 재개되는데 마법은 없다는 거죠. 그냥 일반 코드라는 겁니다. 코르틴 결국 디컴파일 되면 그냥 일반 코드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It's all just compiler transformation. It's a regular code. There's nothing. 레귤러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귤러 코드라는 건데 어떤 레귤러 코드라면 컨티뉴에이션 패싱 스타일이라는 형태를 가진 코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코르틴으로 그냥 작성을 하게 되면 컴파일러는 컨티뉴에이션 패싱 스타일이라는 걸로 바꾸게 되는데, 이게 CPS라고 줄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What 알기가 어렵습니다. CPS is will accept. 지금 이런 예제를 합니다. 서버에서 토큰을 가져오고 그리고 어떤 게시물을 포스트한 다음에 포스트 완료 처리를 하는 이런 세 가지 연산을 하는데, 이거를 코르틴으로 만들면 어떤 형태로 이게 내부적으로 JVM에서 혹은 바이트 코드에서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알려주는 거죠. 이것이 컨티뉴에이션 패싱 스타일로 내부적으로 컴파일 할 때 바뀐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번 찝어볼게. 이 컨티뉴에이션 패싱 스타일이라는 거는 결국 그냥 콜백 같은 걸 계속 넘겨주면서 콜백 하는 그런 형태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분 20초 정도에 가면, 그럼 이게 내가 그냥 순차적으로 작성한 게 어떻게 비동기 처리도 되고 콜백도 되고 하는 건지,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좀 궁금하다 이겁니다. Takes functions lines similar. 저희가 Converts them with 저희가 이제 create post라는 suspend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냥 코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르틴에서는 일시 중단이 됐다가 재개가 된다는 거죠. 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suspend keyword and be additional. 내부적으로는 JVM에 들어갈 때는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 되면서 같은 create post인데 뭔가 이 continuation이라는 게 생깁니다. continuation 패싱 스타일로 바뀐 거죠. 그렇게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Parameter.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내가 작성한 코르틴이 컴파일 될 때 뭔가 다른 변환이 일어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변환이냐면 CPS 스타일, 컨티뉴에이션 패싱 스타일로 변환이 되고, 이 변환이 되는 게 대략적으로 어떤 거냐면 저희가 호출했던 함수의 끝에 파라미터가 하나 추가돼서 컨티뉴에이션이라는 객체를 넘겨주는 형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네. 먼저 레이블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까 코르틴에서 순차적으로 작성했던 코드들이 이제 서스펜드 함수로 되게 되면 컴파일 할 때 레이블이 찍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가 재개되어야 되는데 이때 재개될 때 필요한 서스펜션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중단 지점과 다시 재개되는 지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지점들을
레이블을 찍어 놓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코틀린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저희가 작성했던 함수가 내부적으로 스위치 케이스 문처럼 바뀌고 케이스 문이 3개가 생겼고 3번을 실행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함수를 실행할 때 0번부터 실행해주세요, 1번부터 실행해주세요, 2번부터 실행해주세요 하면서 함수를 재개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은 또 중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레이블이 다 완성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컨티뉴에이션 패싱 스타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 컨티뉴에이션이라는 객체가 있고 매번 함수 호출할 때마다 이 서스펜드 펑션을 호출할 때마다 이 컨티뉴에이션을 넘겨주는 거죠. 컨티뉴에이션은 그냥 콜백 인터페이스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컨티뉴에이션은 리줌 해주고 재개해주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가진 객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SM이라고 한 이 부분은 스테이트 머신을 의미하는데 각각의 함수가 호출될 때 상태를 같이 넘겨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연산의 결과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스테이트 머신의 정체는 결국 컨티뉴에이션이고, 컨티뉴에이션이 어떤 정보값을 가진 형태로 계속 패싱이 되면서 이런 코르틴이 내부적으로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서스펜드 펑션이 이런 컨티뉴에이션을 마지막 파라미터로 가져가게 되고, 만약에 리퀘스트 토큰이 완료되었을 때 이 컨티뉴에이션에다가 리즘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리퀘스트 토큰이 끝나면 컨티뉴에이션의 리즘, 다시 크리에이트 포스트가 불리고 크리에이트 포스트가 끝났을 때 이 컨티뉴에이션의 리즘이 불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리즘은 정체가 뭐냐? 여기 있습니다. 리즘은 결국 자기 자신을 불러주는 거죠. 리즘은 포스트 아이템이라는 걸 다시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서스펜드 펑션의 연산이 끝났을 때 리즘을 해서 다시 이 함수가 불리게 되는데, 그때 레이블 값을 하나 올려서 다른 케이스가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내부적으로는 함수 호출되고 다음번 케이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자세한 거는 여기 유튜브에서 직접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게 된 거는, 저희가 이런 코르틴을 작성하게 되면 어떤 코르틴이냐면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데이터를 캐시하고 업데이트 해주는 이런 코르틴을 작성하게 되면 코틀린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컨티뉴에이션 패싱 스타일이라는 형태로 컴파일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컨티뉴에이션 객체가 생성돼서 마지막 서스펜드 펑션의 마지막 파라미터로 그 파라미터를 계속 넘겨주면서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재개할 수 있는 형태로 컴파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처음에 했던 드림 코드랑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코틀린의 플러그인에 바이트 코드로 만든 다음에 디컴파일해서 자바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예, 드림 코드 비슷한 코드가 여기 있고, 이거를 디컴파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 이미 다 아실 겁니다. 툴에서 코틀린의 show 코틀린 바이트 코드 이걸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코틀린 플러그인의 기능인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기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면 뭔가 바이트 코드가 완성되었고, 이거를 다시 디컴파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바 코드 비슷한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뭔가가 됐고, 일단 첫 번째 보기 쉬운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코드는 이랬습니다. 패치 유 데이터, 캐시 유저 데이터, 그리고 업데이트 텍스트 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서스펜드 펑션이었던 함수들이 일반 함수로 바뀌었고, 마지막 파라미터로 컨티뉴에이션이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에이션이 생겼고,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아까 일시 중단되고 재개를 위해서 레이블링,
중단점을 서스펜션 포인트를 레이블로 찍어 놓는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이 코르틴이 어떻게 디컴파일 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뭔가 케이스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문 형태로 만들어졌고, 케이스가 3개 정도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고, 호출할 때 여기 컨티뉴에이션 객체가 넘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아까 그 자료에서 아까 그 자료에서 설명했던 부분과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요지는 이런 스위치 케이스문 형태로 디컴파일 되면서 다시 재개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컨티뉴에이션 객체가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스위치 케이스문 형태로 디컴파일 되는 거죠. 아까 그 자료에서 봤던 레이블이 생겼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티뉴에이션 패싱 스타일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여기 이 컨티뉴에이션이라는 객체가 서스펜드 펑션 끝에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형태, 저희가 만들었던 서스펜드 펑션 끝에 컨티뉴에이션이 전달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그냥 저희가 이렇게 레귤러 코드 같이 작성했던 코르틴이 내부적으로는 컨티뉴에이션 패싱 스타일로 디컴파일 되고, 내부적 컨티뉴에이션을 가져다 주면서 계속 리줌되는 그런 콜백 형태로 디컴파일이 된다,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분이 말씀하셨던 매직은 없다, 뭔가 마법처럼 동작하는 건 없었고, 그냥 디컴파일 돼가지고 스위치 케이스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냥 콜백을 타는 거다 라는 거죠. 네, 디컴파일 해본 결과 뭔가 완벽하게 이게 어떻게 딱 컴파일 돼서 돌아가는지를 확인해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완벽한 자바 코드로 디컴파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기 위해서 약간의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요걸 한번 돌려보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디버깅을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게 돌아가서 이런 코르틴이 동작이 되는 건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이런 코르틴을 작성했을 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이걸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아마 대략적으로 스위치 케이스문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근데 제가 또 코드를 코틀린으로 짰기 때문에 웬 식으로 짰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캐시를 하고 텍스트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네, 이런 형태인데, 먼저 보실 부분은 메인을 실행하면 마이 코르틴이 한번 불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컨티뉴에이션이 하나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 컨티뉴에이션 패싱 스타일로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컨티뉴에이션 객체가 있고, 마이 코르틴은 서스펜드 펑션을 2번 불렀기 때문에 2번 정도 중지되고 3번까지 실행되는 그런 형태로 동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스펜딩 포인트가 찍혀있고 레이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함수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서버에 데이터를 가져오면 그냥 프린터만 찍게 됩니다. 프린터를 찍고 어떤 결과 값을 가지고 다시 함수를 실행할 때 받았던 이 컨티뉴에이션 객체에다가 리줌을 해주는 거죠. 리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마이 코르틴이 불리면서 다음번 레이블로 가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티뉴에이션을 어떻게 구현했냐면, 컨티뉴에이션은 이 코르틴 라이브러리에 컨티뉴에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컨티뉴에이션은 그냥 콜백 인터페이스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컨티뉴에이션 보면 그냥 콘텍스트를 하나 가지고 있고 리줌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리줌을 했을 때 다시 코르틴으로 재개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고, 아까 스테이트 머신 부분에 대한 이런 필드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 레이블은 재개될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음번 재개될 레이블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버에서 받은 데이터를 저장할 그런 필드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코르틴으로 레귤러 코드처럼 이런 다이렉트 코드, 순차적인 코드를 작성했던 코드가 내부적으로 이런 형태로 디컴파일이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실행되는 건지 한번 디버깅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디버깅 시작됐습니다. 먼저 메인 함수가 호출되고 마이 코르틴이 실행됩니다. 마이 코르틴은 저희가 작성했던 코르틴이죠. 다음 단계로 뛰어보면 레이블에서 어떤 레이블이 실행될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게 초기 값이 0입니다. 초기 레이블 값이 0입니다. 그래서 0번 케이스가 실행되는 거죠. 0번 케이스는 뭐냐면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뭔가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이때 코르틴은 중단되게 되고 뭔가 열심히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가져온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가져온 다음에는 저희가 그 파라미터를 전달받았던 컨티뉴에이션에 리즘을 호출하게 됩니다. 리즘을 호출하게 되면 다시 또 코르틴을 호출하게 됩니다. 리즘에서는 마이 코르틴을 다시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호출하면 아까 레이블 이미 이전 호출 때 0번 케이스를 호출했을 때 다음 레이블은 1번이다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레이블이 1입니다. 그래서 1번이 실행이 되고 이번에는 유저 데이터를 캐싱을 합니다. 캐싱을 하기 전에 다시 레이블 값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다음번 재개됐을 때 2번 케이스로 재개가 되겠다는 거죠. 네, 유저 데이터를 캐시를 하고 프린터도 하고 일반적인 작업을 했습니다. 아마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을 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부분이 또 연출됩니다. 지금 또 컨티뉴에이션을 받았던 이 객체에서 리즘 호출해서 다시 또 완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개가 또 되고 리즘에서는 다시 또 코르틴을 부르겠죠. 그럼 이번에는 레이블이 2번이니까 마지막이 실행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텍스트 뷰를 하게 되고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컨티뉴에이션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전 호출할 때는 매번 컨티뉴에이션을 넘겨줬었는데 더 이상 호출할 게 없기 때문에 컨티뉴에이션을 가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건 서스펜드 펑션이 아니기 때문에 컨티뉴에이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완료가 되고 메인 함수는 종료되게 됩니다. 네, 조금 어렵긴 한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작성했던 코드들이 이런 웬식 안에 레이블 안에 들어가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실행된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그 실행되는 원리는 콜백인데 그 콜백의 이름은 컨티뉴에이션이다. 컨티뉴에이션은 어떤 상태도 갖고 있고 다시 콜루틴으로 재개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마법은 없었고 그냥 일반 코드가 실행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한 김에 로고를 한번 보면서 어떤 로고가 찍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메인이 먼저 실행되고 레이블 0번이 실행된 다음에 리즘이 되고 다시 레이블 1이 실행되고 리즘이 되고 2가 실행되고 잘 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동작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했던 걸 정리해보면 뭔가 코르틴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여러가지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궁금증 내부에는 마법은 없었고 그냥 콜백 형태로 계속 콜백을 하면서 내가 콜백을 하지 않고 코틀린 컴파일러가 콜백 형태로 만들어서 콜백을 해주는 거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동작들을 코틀린 자체에서 코틀린이라는 언어가 해주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컴파일도 해봤고 그 서스펜딩 포인트 레이블이 찍혀 있는 걸 봤었고 컨티뉴에이션 콜백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브레이킹 포인트를 찍어보면서 디버깅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르틴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